편입이 수능보다 쉽다고들 하는데요. 현실은 수험생 90%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올킬 나는 경우도 허다하고. 왜 그럴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럼 합격하는 10%들은 뭐가 다를까요? 오늘 제가 편준생 90%가 망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고 10%의 합격생들은 어떤 점이 달랐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몰라서 1년차에 한번 망했었고 그 다음 해에 이걸 깨닫고 고려대에 합격했어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편입을 준비하면서 겪게 될 시행착오가 남들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은 줄어들 거라 장담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학생들이 망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편입이 쉬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편입에 대해 찾아보면 참 쉬워 보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서 쉽다. 두 번째, 자연계는 경쟁률이 낮다. 세 번째, 공부할 과목 수가 적다. 이런 말을 듣고 이거 개꿀인데 해서 무작정 준비하시는데요. 먼저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서 쉽다? 상위권 학생들이 빠진 거지 중상위권 학생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중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상 공부법 및 베이스가 충분히 잡혀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노베이스가 정말 열심히 치밀하게 전략을 잘 짜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기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자연계 경쟁률이 낮다? 맞아요. 근데 왜 낮을까요? 수학 범위랑 양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수능 수학 양의 4배 이상이에요. 이래서 낮은 겁니다. 이걸 그냥 대충 준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중간에 포기하거나 허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공부할 과목 수가 적다? 맞죠? 근데 여러분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도 남들도 한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상위권에서는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는 거죠. 파회법 없이는 노베가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 힘들죠. 이래서 쉽게만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 90% 이상은 광탈하는 거죠. 수능보다 쉽다고 해서 과정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지가 약해져서 롱런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평생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는데 그냥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지성으로 준비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그렇게 아무런 학습 계획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인강 딸깍 결제하고 완강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인강 프리패스가 왜 그 가격일까요? 완강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요. 나머지 90% 허수들이 10%를 위해 돈을 갖다 바치는 구조인 거죠. 재밌는 건 제가 직접 현강에서 공부할 때도 편입시험 지원자들의 90%는 허수라고 느꼈어요. 완강률 10% 비율이 현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왜일까요? 인간의 게으른 본성 때문이에요. 나는 인강으로 혼자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시죠. 근데 현실은 며칠 정도는 바짝합니다. 그 뒤에는 점점 밀리는 인강, 늦어지는 기상시간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인류의 빅데이터이자 통계입니다. 90% 이상이 겪는 현상이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사람의 의지는 신기루와 같아요. 의지를 믿지 마세요. 검증된 훈련 방식과 공략법, 시스템을 신뢰하세요. 세 번째, 전략을 안 짰거나 잘못 짜서 그렇습니다. 말했다시피 수능보다는 쉽지만 과정 자체는 쉬운 게 아니에요. 편입 수학의 방대한 양과 33,000개의 편입 영단원 및 고난도 지문을 그냥 쉽게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대학교 2학년 때 일관되고 체계화된 공부 방식이 아닌 중구난 방식으로 공부해서 광탈했어요.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한 뒤 휴학 후 제대로 된 파회법 그리고 체계적인 공부법을 찾아서 체화시키고 전략을 잘 짠 다음 준비해서 연고서성한 지원 후 고대, 성대, 한양대 수학과를 합격했죠. 체계화된 방식이 아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중구난 방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공부법과 파회법으로 하셔야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격하는 상위 10%들은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목표 대학을 명확하게 정해요. 연고대만 준비할지, 내 역량이 충분해서 연고대까지 준비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서성한까지 준비할지, 수학에 올인할지, 영어에 올인할지, 대학, 학과, 그리고 그에 맞는 공부 방향을 딱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구난 방식으로 여기 깔짝 저기 깔짝 하지 않고 한 우물만 싹 파가지고 성공하는 거죠. 다들 아시잖아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목별로 합격하는 공부 방식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편입수학의 그 방대한 양을 돌파하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지성으로 준비하면 그 방대한 양을 처리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한다고 해도 임계점, 즉 합격선을 넘지 못하죠. 편입 영어도 어떤 순서대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올킬 점수가 나올지, 올합 점수가 나올지 정해지는 겁니다. 합격생들을 보면 이 공부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본인에게 맞는 공부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합격생들을 보면 자기 객관화가 정말 명확하게 잘 돼 있습니다. 내 현상과 환경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최적화된 방법, 루틴, 효율을 제대로 찾아서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떨어진 학생들을 보면 무작정 합격자들이 순공 10시간, 12시간 조졌다. 나도. 병행해서 합격했다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당수예요. 이렇게 해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학습 능력이,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획일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베이스 상태 및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저는 편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잘못된 방법으로 1년 이상을 날려버렸죠. 학원에서 제시한 커리큘럼을 따라간다고 해서 또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식을 따라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최상위권 친구들은 기본 실력이 탄탄한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노베들은 달라요. 저는 원래 최상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베이스에서 정점까지 최상위권까지 올라가는 공부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편입시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막대한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합격까지 했죠. 방법을 모른 상태에서 준비할 때는 편입수학 점수가 시간 제고 풀었을 때 30점, 40점대밖에 안 나왔어요. 편입영어도 마찬가지로 40점대였죠. 근데 방법론을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난 뒤 나의 의지를 믿지 않고 훈련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니 수학 점수는 95점 이상, 영어 점수도 80점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내 근본적인 실력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공부 방식만 바꿨는데도 점수가 크게 급상승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로 겪을 필요 없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바로 적용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행착오 없이 최단기로 합격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방향이 필요해요. 혼자서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결과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을 제가 직접 겪어봤고 그걸 극복해봤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에요. 개개인 공부 베이스에 따른 적합한 공부법, 그리고 편입 성공을 위한 그 전략을 알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앞으로 편입 전략에 관한 영상을 많이 다뤄볼 테니까 구독하시고 보시면 편입의 전반적인 틀이 확실하게 잡힐 거예요. 진종원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할 수 있어. 화이팅!